정의당 당대표 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의 기자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자간담회 발표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정치는 코로나19로 직면한 민생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팬데믹이 예고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세계 경제 상황을 맞아 대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을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꼼수가 꼼수를 낳고 반칙이 반칙을 합리화하는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이 두렵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백범 김구 선생의 평생의 좌우명을 되새기고 나왔습니다. 눈 덮인 광야를 지날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의 내 발자국이 따르는 후세의 길이 되나니 한 번 잘못 끼어진 단추가 얼마나 많은 과오와 오류를 낳는지 우리 정치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결정이 훗날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켜가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지난 20년간 지켜온 길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지만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저희 정의당 후보들은 그동안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헌신해온 자랑스러운 우리 정치의 보배들입니다. 당대표인 저의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책무는 대한민국의 진보 일꾼들인 이들의 심장에 붙은 정의당 마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당원들이, 바로 우리 정의당이 일신의 안위와 따뜻한 곳만을 찾아다녔다면 지금 정의당이 존재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도 어려운 길을 갑니다. 정정당당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 그것이 곧 정의당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민생 협치 시대를 여는 것이 정의당의 사명입니다. 촛불 정치 이후에도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질책과 비판은 여전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양당의 대결 정치가 민생을 저버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삶과 고난의 이력을 가진 유권자들의 삶이 대표될 수 있어야 정치가 민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 정치는 다양성의 정치를 억눌러 왔습니다. 저희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 가치인 정치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표심을 오로지 집권여당 심판, 보수야당 심판 중에 선택으로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수구야당,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는 집권여당의 비판적인 국민들에게도 선택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국민의 삶이 분출되고 다양한 유권자가 대표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양당 싸움에 국민의 등만 터진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정의당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의당은 총선 이후 진보 개혁 세력의 협치로 촛불 개혁의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의 길을 안타깝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가 비례연합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정당들과 적대하거나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칙과 꼼수에 대한 거절입니다. 정의당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 정치적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헌정을 유린하고 민생을 위협하는 수구 세력에 맞서 가장 철저히 싸워온 정당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던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나 과감한 개혁을 견인해온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총선 이후에 진보 개혁 세력과 협치를 통해서 과감한 촛불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정의당이 제자리를 지켜야 수구 세력의 퇴장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힘을 가져야 문재인 정부가 남은 집권 기간 동안 진보의 길을 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칙의 정치로 정의당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원칙을 지키는 정당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맞설 힘 있는 정당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극단화되어 가고 있는 거대 양당 틈바구니에서 민생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섭단체 정당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헌정 70년 이래 대한민국의 정의당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생애 첫 투표를 하는 만 18세 청년들이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미래 세대에게 다시 부서지고 왜곡된 민주주의를 물려주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위성정당, 꼼수정당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정의당의 길을 국민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많으실 때는 좀 손을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네. 서울경제 기획자라고 합니다. 미래연합정당이 본의 아니게 야당제 취지에 맞게 녹색당, 미래당 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원칙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정의당은 의견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위성정당은 꼼수고 반칙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연합정당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강령과 비전을 가지고 점수를 받고 그것을 토대로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연대하는 것이 연합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연합정당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외 정당들이 의석을 얻기 위한 고육주책임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제 민주당이 내놓은 뉴딜 없는 그린 없는 그린 뉴딜, 뉴딜 없는 그린 뉴딜, 이것을 녹색당이 비판하고 녹색당의 이름으로
더 좋은 대안을 내고 그래서 국민들이 녹색당을 선택할 때 그것이 연합정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하는 사전에 이렇게 하나의 당으로 묶어서 다양한 정당들이 국민들 앞에 평가받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방식은 진정한 의미의 연합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정책으로 평가받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현우라고 하고 네. 다른 원외 정당들에서는 처음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가 이제 당원 점수수나 뭐 ARS 통해서 입장을 좀 바꿨거든요. 대표님께서 파악하는 정의당 당원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정의당 여론은 정의당의 확고한 결정으로 집약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정의당에 대한 압박과 걱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전국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당원 발의나 또는 현장 발의를 통해서 비례연합정당 결정을 재론하자는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다음 질문. 네. 미국에서는 이제 정당들이 거대 극히 위성정을 만드는 이유가 그 연금 비례됐을 때 선거법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걸 좀 드러내는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예전에 독립형 선거제로 돌려야 된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거 후에 그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비례정 전종제를 폐지하고 이전 선거제로 이렇게 대중이라는 구조도 한다면은 그렇게 비교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는 하는 그런 이유가 현행 연금 비례 쪽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총선 후에 그렇게 거대 양당들이 연금 비례를 폐지하고 이전 선거제로 이렇게 되돌리려 한다면 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지금 현재 상황도 감당하기 벅찹니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서 여기까지 지금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경기 소정훈 기자인데요. 그 말씀하실 때 총선 이후에 이제 진보개혁들과 협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단위에서 이렇게 뭐 연대나 연합이나 후보 단위와 관련된 그런 것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단계인 거예요. 연합정당,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역 후보 간의 연대라는 거는 열어놓고 저희 당은 지금 비례 후보 28명 그리고 지역구 1차 후보 70명 지난번에 승인했고 2차 이제 공천이 이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후보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선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우리 촛불 시민들이 염원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협력 정치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네. 당원이 6만 명입니다. 우리 당원들께서는 다양한 의견도 있으시고 또 정의당의 이번 총선 전망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당원 당규에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같은 선거연대 사안은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당원 당규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당은 뭐 다른 어떤 정당도 자기들의 어떤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원 발의나 또는 정국위원회 어떤 추가 발의는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선거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원하는 그게 좀 하셨는데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공소수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원칙을 중요하게 네.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의석수라든지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총선 선거 전략을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선거 전략을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희가 무슨 어떤 정의당의 길, 정정당당한 길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좋은 정치에 대한 기대를 믿고 가는 것이 저희 당의 총선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이게 원칙된 소식이 아니라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고요. 이런 거를 좀 모를 수 있는 전략 같은 거 제 그 경험으로는 정의당이 가장 정의당다울 때 또 다른 기성정당이 현실 정치의 필요로 현실론을 강조할 때 그래도 원칙을 지키고 또 정정당당한 정치의 길로 나가는 정당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정의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석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당면한 총선의 유불리로 우리 정의당의 20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완전 나눴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그 꼼수로 막는다라는 말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4+1 합의에서의 어떤 협치 정신, 동조의 정신을 민주당이 좀 대신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총선 이후에 협력 정책을 할 만큼의 지금 어떤 신뢰라든지 믿음이 정당 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건지 깨진 것 같아요. 저희의 협력의 원칙은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촛불 정신에 공감하고 또 촛불 사명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면 그 어떤 정당과도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서로 적대하는 혐오하는 양당 정치를 넘어서서 다양한 유권자들의 삶을 대표하는 정당들 간에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협력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그런 취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협력 정치라는 것을 그 당의 정체성을 다 무시하고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양성의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 앞에 다양한 비전과 정책을 그 정체성을 달리하는 정당들이 국민들 앞에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평가받고 그 성적표를 기초로 해서 사후적으로 협력을 구조화하는 것이 연합정치의 본 취지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말이 합친다는 단순한 이 단어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연합정치지 서로 독립된 정당들이 독립된 비전과 정책을 내지 못하고
다른 하나의 이름으로 국민의 표를 얻어서 그것을 정치 세력 간에 나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연합정치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다만 작은 정당들, 원외 정당들이 원내 의석을 갖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은 연합정당을 창당했다고 하는 거고 정의당은 연비제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합의하지 않겠다. 그런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합의의 정신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다양성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출을 의석을 어떻게든지 의석을 몇 석 이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다양성의 정치는 다양한 삶을 대표하는 다양한 노선과 정책이 다양한 당의 이름으로 평가받는 것, 그것이 다양성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거는 뭐 총선 이후에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선거 연대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의 녹색당이나 미래당은 투표용지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정당의 이름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양성의 정치가 아니라 획일화된 정치로 결국은 양당 정치의 틀 안에 소수 정당이 포섭된 사실상의 위성 정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투표 용지에 녹색당과 미래당의 이름은 없습니다. 누구하고 연대합니까 저희가? 네. 투표용지가 투표용지에 없게 되면 이제 선거연합정당 모델을 비판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미래당 만나셨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녹색당 주요 정치인들이랑 주로 만나서 이제 개별 입당이나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입당, 개별 입당 또는 합당의 방식으로 이제 유지했다 소수정당에서는. 그래서 자기 한 판을 내리고 정의당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두려워서 선거연합정당으로 갔다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세정 3%를 넘기 어려운 원내정당 입장에서는 현실론이 잠깐만요. 그 일방적인 그 말씀 가지고 질문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어떤 녹색당이나 미래당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녹색과 또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청년의 가치와 정책을 가치연합, 정책연합을 하자는 취지였지. 무슨 지금처럼 당명을 다 없애가지고 어떤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의 그런 구상은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한 분 내지 두 분만 하고 말할까요? 미래 연합정당 수정이 가시화되는 만큼 혹시 총선 의석, 그 목표 의석수의 변동이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 변동이 없다고 하면 그 이유,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지금 이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정치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들도 매우 혼란스럽고 어떤 분들은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이 상황을 몰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당 야당으로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꼼수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반칙과 꼼수로 포장된 이 총선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될지 좀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한 달 후에 있을 총선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투표 민심을 예단하기는 좀 이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에는 변동이 예상치에는 변동이 없으시는 거예요? 비례연합정당의 출마에 저희의 교섭단체
구성 목표를 국민들께서 승인해 주실 것으로 요청드린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듣고. 네. 지난주 일요일 날 민주당에서는 정의당이 연합정당에 참여 안 하는 것을 두고 다른 원외 정당에게 원내에서 지시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고 평가를 했죠. 이 평가에는 동의하십니까? 원외 정당들의 제도 정치 참여를 위한 그 험난한 길, 그 몸부림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그 비례 위성 정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함께 추진해 왔던 정당들이 가서는 안 될 길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고, 그 각 정당들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정책 선택에 대해서, 특히 원외 정당들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뭐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원칙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서두로 해서 김장정 대표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 감사하고